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만 5세 자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큰 이유 없이 거의 일정한 간격인 10분 정도마다 고막이 터져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적응커녕 질려버릴 지경입니다. 선배 어머님들, 이런 아이는 어떻게 중재해야 할까요? 힘드시겠네요. 10분마다. 고막이 터져나갈 정도로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그리고 한 번 소리를 지르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속 시간? 고막이 터져나갈 대로 확 지르고 빨리 끝나는 건지, 아니면 확 소리를 지르면 사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고 짜증나는데 이제 그게 그냥 반복된다는 건지, 아니면 소리를 한 번 지르면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사실 심할 때는 30초, 1분도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1분이라고 해도 누구는 1분인데 뭐 할 수 있지만 1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렇지. 또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좀 긴 건지 아니면 그냥 한 1, 2초만 그렇게 하고 마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고막이 만약에 터져나갈 정도로 정말 막 크게 자기가 그 성대에 어떤 자극을 막 이렇게 하면서 크게 하는 거면 그렇게 긴 시간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 막 너무 막 심하게, 그러니까 지연이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소리 내거든요. 그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데, 그게 보면 어떨 때는 막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하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성대를 자극할 정도로 그렇게 막 심하게 하진 않아요. 그 데시벨이 높지는 않아.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 노이로제 걸리. 예, 계속 하면은 어쩔 때는 이제 뭐 그게 뭐 텀이 이렇게 지연이도 한 번 하면은 조금 있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막 뭐 놀고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막 또 소리 내다가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어쩔 때 너무 심할 때는 좀 너무 심하다 오늘은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지연이 보면은 그게 대개는 지연이는 무료하거나 뭔가 되게 오늘 굉장히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뭔가 되게 막 컨디션이 별로야. 그러면은 그 소리가 좀 더 심한데, 뭐 여기 이 아가처럼 막 이렇게 막 고막이 터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왜 그 TV 볼륨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되게 거슬리긴 하는데, 그 옛날에 우리 서울시청에서 그 농성할 때요. 그때 2박 3일인가 이제 거기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막,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시각장애도 있었고 뭐 청각장애도 있었던 것 같고 내병근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거기서 투쟁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정말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발달장애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대화도 안 되고요. 인지도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밥도 다 먹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옆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안 식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 잠을 자는 순간 말고는 계속 소리를 내요. 그 친구는 비명 10분마다 소리를요. 한 번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부모님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아기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러잖아. 그때가 이미 그냥 그 등치는 한 중학생 그 정도 됐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친구였는데. 근데 계속 그런 소리를 내니까 엄마는 이미 우리가 왜 생활소음은 굉장히 좀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좀 약간 우리들보다는 약간 무뎌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는 친구들이나 어쨌든 사람들이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저 어머니는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기가 그러니까 10분마다라고 하는 게 왜 그 자폐 아이들 보통은 무료하고 막 이러면은 더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감각 이상으로 진짜 어디가 막 그래서 그런 건지 좀 이렇게 좀 행동 패턴을 좀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한데, 저는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되게 오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들하고 엄마들하고 저희가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조용하다 갑자기 정말 누구라도 거슬릴 정도로 그런 소리를 한 번 내. 근데 그러고도 안 나다가 가끔 또
그러고 소리를 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계속 드리는 말씀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걸 왜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 기능에 따라 대응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친구는 무엇인가? 근데 저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이 예를 들면 뭘 원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뭘 하기 싫어서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뭔가 좀 심심하거나 그래서 관심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어떤 자기 감각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크게 보고 뭐 어떤 신체적인 게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1, 2, 3번에서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뭘 관심을 달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얘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폰을 보고 이러다가도 갑자기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끝났어 그 소리는. 그래서 그렇다고 얘가 지금 그 소리를 냈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갖고 와 만약에 저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는 약간 이제 미안해하거나 걔가 소리를 내면 누구야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두라. 우리 모인 데서까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저도 그게 우리도 좀 이렇게 무감해졌어.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 소리가 나도 제 소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이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나서도 걔 생각을 계속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를 만약에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서 이제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아이도 소리를 내는 게 있는데 데시벨이 많이 그거 하진 않는데 그 소리를 제가 따라해봤어 비슷하게. 나는 오래 따라할 수가 없어. 목이 아파가지고 만약에 얘 소리를 내가 따라하잖아 그러면 잠시 후 딱 기침이 나와요. 이 성대가 아파가지고. 근데 얘는 그 소리를 좀 지속적으로 내도 얘는 하나도 타격이 없는데 나는 그 소리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면 금방 콜록콜록 기침하고 너무 아파. 그래서 얘는 이거 무슨 소리 이 소리를 계속 내지? 이제 하여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게 좋은 팁이에요. 10분 정도에 한 번씩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 변화를 할 때는 관찰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가 막연히 10분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가 한번 했어 몇 시에 또 했어 몇 시에 또 했어 몇 시에 그러면 그 평균 데이터가 나와요. 얘가 보통 한 10분마다 한번 하더라. 그러면은 얘가 이유가 정확히 뭔지 잘 몰라서 그걸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아들 친구가 도대체 언제 소리를 내는지 봤는데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잘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얘가 심심할 때 그러네 라든지 얘가 뭐 원할 때 그러네 라든지가 얘는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얘는 혹시 잡힐지 모르니까 봐야 돼요. 그걸 소리를 확 내면 얘가 요 직전에 뭐였지? 그러니까 얘가 뭘 볼 때마다 그러는지 어느 상황이면 그러는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10분마다 한 번이다라고 하면 일의 편차가 별로 없어야 되잖아. 오늘도 10분마다 한 번, 내일도 10분마다 한 번이면 이게 거의 습관한 건데 얘가 어느 날은 거의 많이 안 내. 예를 들어 어느 날은 5번을 냈는데 어느 날은 30번을 내고 어느 날은 10번을 내고 어느 날은 5번, 어느 날은 30번이라면 컨디션이 가미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날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내봤더니 1일, 2일, 3일 거의 다 얘는 10분 간격으로 계속 이래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실 때 당연히 24시간을 하는 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얘가 그 소리를 늘 내고 엄마가랑 마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예를 들어 어디 갔다 와서 뭐 5살이면 예를 들면 어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 와서 저녁 먹기 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모든 시간을 하시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범위를 정하셔서 이렇게 해봐서 만약에 비슷해 그 숫자가 그럼 얘는 정말 습관적으로 그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까 할 때 1번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얘는 거의 대중없이 그래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10분마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소리 내기 전에 개입을 들어가요. 예를 들어 8분이나 9분에 걔를 붙들고 뭘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타이밍을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있다가 또 8분이나 9분에 또 8분이나 9분에 또 이렇게 그 아이가 그냥 있으니까 확 소리를 지를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제 애한테 뭐
뭐 이거 볼래? 뭐 이거 먹을래? 뭐 와 여기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시선을 돌리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반응을 봐야지. 그러고 나서 그 고비를 넘기면 얘가 10분마다 냈는데 이거 한번 넘어가서 20분마다 냈어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얘는 내가 분명히 붙들고 뭘 하고 주의를 하는데도 정확히 그 10분 타임쯤에는 소리를 내고야 마는지에 이제 관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일종의 우리가 즐겨 이렇게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시간 관찰을 해가지고요. 그 시간 간격보다 조금 빨리 들어가서 개입하는 걸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친구가 이게 그냥 거의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상황이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왜 습관처럼 그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 정말 강박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왜 지연이도 어떨 때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게 목이 안 쉰다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목이. 그러니까 그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자극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 보면은, 근데 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애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타고 있어, 재밌는 거 뭔가 이렇게 재밌는 자극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이상을 타. 그러니까 지연이도 보니까 이게 좀 상동행동이 있을 때요, 뭔가 내가 되게 재밌는 걸 해. 그러면 그거를 진짜 승아 씨 말처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소리를 여기에 집중하니까 내가 원래 하던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뭐 예를 들면 지금 5살이면 뭐 이거 뭐지? 그 트램폴린? 트램폴린을 뭐 뛰게 한다가 애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그네를 계속 이렇게 태워준다거나 해가지고 그 텀을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진짜 그네를 타고 있으면서도 정말 소리를 낸다. 너무 즐거운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 뭔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게 약간은 뭐랄까 습관에 감각 충족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얘가 내가 그 시간을 재밌게 해주고 막 했는데도 기어이 소리를 내고 만다. 근데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잖아.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가 그러고 소리를 내잖아. 그러면 그 타이밍에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그 시간에 피리를 줘서 얘가 삐 그거를 불면, 애들이 예를 들어 뭐 필이나 나팔을 삑 부는 거는 그렇게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피리를 불 수 있는 때와 아닌 장소가 있긴 하지만 그 똑같아요. 8, 9분 이런 것처럼 그 타이밍에 이거 한번 풀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 그게 5살이면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다른데, 얘가 지금 소리를 내는 거를 듣는 게 충족인지 아니면 뭔가 이게 목을 통해서 악하는 게 충족인지를 몰라요. 그럼 만약에 얘가 뭔가를 신체 기관으로 내뱉는 게 충족이면 피리도 불어봐라, 나팔도 불어봐라, 아니면 왜 우리 풍선 같은 거 좀 쉬운 거 있잖아요. 왜 뭐 코끼리 피리처럼 삑 불면 나오는 거를 불어보라고 하든, 아니면 뭐 풍선 같은 건 5살은 좀 아직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 쉽게 그냥 비닐봉지 같은 건 되게 잘 부러지잖아요. 그 비닐봉지 같은 거를 이거는 이제 언어 치료할 때도 쓰는데, 비닐봉지에다가 빨대를 껴갖고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빨대를 불면 이 비닐봉지가 커지는 건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럼 그것도 난이도 조절할 수 있어. 처음에 굵은 빨대가 좀 더 쉽고요. 왜 우리 뭐 야쿠르트 같은 데 먹을 때 쓰는 얇은 빨대가 좀 더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날 봐서 굵은 빨대도 풀어봐, 뭐 가는 빨대도 풀어봐, 아니면 비닐봉지도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닐봉지 중에 비닐 장갑 모양 있잖아요. 뭐 비닐 장갑 부르면 이렇게 빡 장갑 모양이 커지잖아. 뭐 그런 걸 풀어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얘가 부는 거, 하모니카가 됐든 이런 부는 쪽으로 가냐 하는 게 있고, 얘가 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리 자극을 원하는 거였어 라고 하면, 자기가 고막이 터지도록 내는 큰 소리가 아니라 이 나팔 소리 같은 거는 이게 둘 다 충족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시간에 뭐 멜로디언을 눌러, 아니면 실로폰을 세게 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린 보기 중에 꼭 고를 필요가 없고, 얘가 소리를 지르는 대체로 우리가 좀 더 참을 만한 건 뭔가의 목록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는 얘가 10분마다 소리를 내는 게 혹시 심심해서일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만약에 심심해서라면은
부모님은 조금 힘들지만 그때 관심을 주면 사실은 좀 쉽게 그 충족될 수는 있는 거여가지고 그 심심하게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막 뭐 활동을 하는데도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닌데 얘 심심하게 안 놔뒀는데 우린 뭘 줬는데 하더라도 그게 본인 수준에 안 맞으면 흥미나 수준에 안 맞으면 자기한테는 전혀 재밌는 활동이 아니거든. 그래서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실 때는 저는 일단 장소 구분. 어디 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얘가 외부에선 어떤지, 기관에선 어떤지, 집 안에선 어떤지 일단 장소 구분을 했는데 장소가 다 똑같아 라고 하면 저도 똑같은데 저희 아이는 또 청각장애 같이 있잖아요. 청각장애 아동들이 실제로 그 인공아웃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기 신호로 그 소리를 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어쨌든 그 소리를 못 듣는 상태에서 어린애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내요.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 제가 언어치료 선생님한테 이런 긁는 소리를. 왜냐하면 자기 귀로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극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소리를 듣고 나면 이제 그런 소리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었던 아기 때 그런 긁는 소리를 많이 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얘가 만약 소리 자극이면 분명히 이 소리 말고도 자기가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를 정도면 나갔을 때 그러니까 소리를 즐긴다고 하면 분명히 얘가 소리를 또 소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또 관찰해 보면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데에서도. 그러니까 꼭 내 목소리가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든지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큰 소리가 나는 것 소리에 대한 흥미가 있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체크할 것 같고 저 같아도 마지막은 진짜 고막 터질 정도면 저도 저희 딸도 그런 거 한 번도 그렇게 소리 질러도 쉬어본 적이 없어 목소리가 너무 신기해. 아이러니 자폐들은 그런 능력이 있나 봐. 이런 성대 관리 능력이 있나 봐. 근데 그 정도로면은 저는 왠지 이 아이가 이거에 더 그러니까 울림에 더 자극을 받는 게 아닐까. 그래. 왜냐면 일정한 또 간격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어떤 이유를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원하는 게 10분마다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물고 하기 싫은 게 10분마다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관찰 어머니의 감보다는 저도 선배님처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체크할 수 없어 귀찮아 그럼 요즘에 그 녹음 기능 많잖아요. 핸드폰에 되게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막 회의할 때도 그냥 틀어놓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체크하기 어렵거나 다른 걸 하고 있을 땐 저 같으면은 좀 영리하게 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해서 정말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뒤 상황 같은 것도 충분히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뭐 아이에 대한 지금 상태가 어머니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찰할 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쉽게는 장소 구분, 두 번째는 소리 자극,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감각을 원하면 또 얘가 어디선가의 그 진동이나 그 분명히 촉각 같은 거에 분명히 뭔가 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들도. 그리고 또 저도 똑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10분 간격이라고 하니까 또 틱이랑 뭐 어떻게 틱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입할 때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틱은 그런 거랑 사실 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계속 신경적인 거라서 반응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딸도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그냥 그림을 다 몰입해서 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막 되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되게 달라요. 저는 알거든요. 저희 딸이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가 있고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네 탈 때 내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관찰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대안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어떨까 봐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소리라고 하면은 뭐 다양하게 사용해보겠죠. 뭐 저도 똑같이 만약에 간격이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 누르면 요즘에
그 원래 그런 용도로 나왔는지 모르는데 요즘엔 그렇게 많이 이용해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강아지들을 그 어떻게 보면 도구를 활용해서 AAC처럼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막 이런 거를 있더라. 구절을 누르면 음. 이렇게 소리랑 같이 불빛이 나와요. 그래서 뭐 10분마다 소리 자극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나 뭐 멜로디북이나 악기 같은 거 음악 치료나 이런 거 좀 알아볼 것 같고, 그리고 좀 확실히 어떤 걸 찾았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감각에만 빠지지 않게 오히려 좀 더 같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감각 통합일 텐데, 소리에만 자극이 있었던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랑 뭐 이렇게 시각적인 게 같이 나오네. 내가 좋아하는 뭘 만지면 이런 소리, 아니면 부스럭부스럭 뭐 어릴 때 되게 많아요. 집에서 하는 거 막 옛날에 그 선배님들이, 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연주에 한 10몇 년 된 쌀이 있는데 그거 갖다 쓸래? 본인 성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그 감상놀이 할 때 쓰던 쌀이래요. 전혀 이제 무관한데 어차피 니네 애도 좋아하면 괜히 새로운 쌀 받지 말고 뭐 그런 곡물들 우리 막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감각놀이랑 막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감각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막 거품놀이며 뭐며 해서 조금 더 2가지 3가지 감각, 뭐 후각도 마찬가지고, 좀 아이가 너무 청각에만 집중되면은 청각 플러스 좋아하는 자극 플러스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이렇게 좀 같이 해서 하는 활동을 좀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목욕할 때 나오는 거품놀이도 거품이죠. 촉각 들어가죠. 색깔 나오죠. 시각이죠. 향기도 나와. 그게 후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근데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애들은 진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집에서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솔직히. 그래야지 좀 아이가 많이 충족되고, 요즘에는 또 그런 이렇게 저희 동네에는 되게 많아요. 막 되게 애들 막 모험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모래 만질 수 있고 막 짚라인 타고 모든 것들을 막 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꼭 돈 들이고 키즈 카페를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가면 또 자극이 또 너무 많거든요. 다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자극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좀 한적한 시간대를 찾아서 좀 괜찮은 주변에 가서 그런 감각들도 좀 많이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어디 안 다니고 계시면 가까운데 감각통합 선생님 계신 곳 가서 한번 감각 프로파일 해보시면,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시고, 아마 주시는 그 되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체크를 해야 될까. 근데 주시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뭐 일단 생활 패턴 그려보는 거, 그리고 아예 그 자극 행동, 자극 앞뒤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라는 이런 정해진 이 프린트물을 주면 엄마는 그냥 그거에 대한 걸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를 A부터 Z까지 잘 하시는 분이라면 좀 자료를 찾아보신 다음에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 난 전문가 도움을 좀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찾아뵈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정한 간격의 그런 10분 정도마다 이렇게 할 정도면 뭔가 그런 의사소통 대신에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드는데, 근데 또 말씀이 없으신 거 보면 기관을 안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신다고. 왜냐면 얘기가 엄청 없어서. 이 정도면,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단체 생활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층간소음 요즘 문제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럴 텐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인기가 됐을 때보다 이렇게 어릴 때 이런 행동들에서 잘 중재가 들어가지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여러 가지 막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스타일로는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귀찮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아이가 인지가 되게끔 해서 아이의 방에 최대한 방음 효과를 주고 좀 혼자서 그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전 제공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저도 좀 살아야 되니까, 너가 이 소리를 계속 내려면 저기서는 괜찮지만, 너 방에선 괜찮지만 나왔을 땐 안 돼 라고 해서 방에서 어떤 그런, 만약에 왜냐면 혼자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어쨌든 욕구는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욕구든 무슨 감각 욕구든 간에, 저 같은 개인적으로 스타일은 그 방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가족들도 좀 피곤해서 조금 벗어나고, 이 친구도 좀 자유롭게 만끽하는 그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시간에
좀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